않을까? 자, 오늘 발표가 났어요. 네. 아무튼 뭐 가뭄에 담비처럼 이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께서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 지금 그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뭐 제 주변에는 디딤돌 대출 30년 고정금리로 1.5% 받으신 분들도 있으신 반면에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대출 많이 해준다 해가지고 변동금리로 했다가 지금 피박에 광박에 참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많은 반면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 요 점을 또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즉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고정금리가 금리가 높을지라도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억까지 문턱 낮춘 안심전환대출 인기 되찾을까. 자, 기존에는 어땠을까요?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안심전환대출이 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금리가 더 저렴하고 고정금리겠죠. 고정금리.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입니다. 주택 가격 요건이 4억이고 대출 한도가 2억 5천만 원까지. 금리가 3.7에서 4%까지 이렇게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4억밖에 안 되면은 어디서 대출을 받습니까? 지방광역시라도요, 25평이 4억 넘어가요. 4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단계 이번에 자격요건 완화가 되면서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까지 되고 주택 가격 요건이 6억입니다. 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존에 7천만 원은요, 한쪽은 3,500, 한쪽은 3,500 이렇게 하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3,500원요. 뭐 중소기업에서 한 몇 년 차, 뭐 5년 차, 10년 차 이상 되면요 3,500원 그냥 넘잖아요. 넘는다고요. 그러나 지금 1억까지 한도로 되었다는 건요. 뭐 급여가 최근에 연봉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도 부부 합산 1억은 5천까지 충분히 된다 이거고, 주택 가격 요건이 6억에다가 대출 한도가 3억 6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는 3.7에서 4%대로 지금 이제 5%, 5.5%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이걸로 당연히 갈아타서 가게의 안정감을 충분히 취해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때 1단계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이 3조 9,891억 원으로 공급 계획 25조 원의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큰 원인이 주택가격 4억 이하와 소득 기준 7천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심전환대출이 고정형, 저금리 고정형이에요. 물론 우리 재작년에 생각하면 4%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면은 4%대면요 땡큐 베리머치죠. 왜? 이것 땡겨가지고 예금에 넣어놔도 1%의 차익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억을 땡겨가지고 그냥 예금에 넣잖아요. 그러면 300만원 1,500만원 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5%잖아요, 예금이. 근데 안심전환대출로 4%로 금리를 내면요 1% 차익이잖아요. 그러면 1% 벌어가는 거예요. 3억을 1년 동안 1% 넣잖아요. 그러면 300만원 벌어가는 겁니다. 뭐 크게 많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는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부동산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보세요. 네이버에 대출 이자 계산기가 있어요. 만약에 대출을 한 3억을 했다. 3억을 했다. 기준 30년이다. 원래 연이자율이 3.5%였다. 3%대였다.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 상환해야 돼요. 보세요. 120만원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126만원. 그러나 이게 5% 올라갔다. 160만원 상환을 해야 됩니다. 126에서 160 얼마 올라가요? 34만원 올라가죠. 산수 바로바로 되죠. 34만원이 올라가면요 학원비 태권도 3달치 태권도 2달치죠.
네, 영화학원 한 달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소비를 줄일까요? 네, 당연히 이자는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 내겠죠. 그런데 기타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줄어들겠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뭘까요? 보험입니다. 보험. 네, 보험을 해약한다는 거죠. 네, 쓸데없는 보험 있잖아요. 암보험 30년짜리. 근데 뭐 100명 중에 뭐 한 10명 정도는 보험을 해약할 겁니다. 근데 100명 중에 90명은 보험을 해약하지 못할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걸릴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이. 왜? 보험 중개인들 있잖아요. 네, 보험 상담사. 네, 뭐라 그러죠? 보험 상담사? 보험 중개인?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보통 부모님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는 사람이라서 들어줬는데, 네, 아는 사람이라 들어준 거죠. 누구의 아빠의 고등학교 친구, 엄마의 고등학교 친구. 네, 보험 설계사.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기가 막히게 친인척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는 형제관계든 친척이든. 그것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90명이 되는 겁니다. 100명 중에. 그럼 어디를 줄이겠습니까? 결국은 외식을 줄이겠죠. 제일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예. 사는 것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것을 확실하게 줄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물 경기 급속도로 위축이 오겠죠. 그래서 상가를 매수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가 왜 가격대가 계속 올랐습니까? 꼬마 빌딩 가격이 왜 계속 올랐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그동안 상가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상가가 아파트 상가 10평짜리가 막 5억 6억에 거래돼요. 아니 10평인데 5억에 거래되면요 평당 5천만 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당 5천만 원 받고 월세 120, 150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많죠. 초반에는요 80만 원 세팅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냥 그렇다는 거죠. 대출 이빨 땡겨가지고 상가 받으면서 그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금리가 1%대라는 겁니다. 5억 주고 사고 2억은 현금 3억을 대출. 네. 물론 만기 일시 상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뭐 30년 동안 하면은 뭐 4%대로 했을 때 얼마예요? 한 달에 네. 자, 죄송합니다. 한 달에 얼마죠? 4%면 3억이면 4%가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월 100만 원 내야 돼요. 100만원. 근데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의 상가를 내가 5억에 샀다. 월세가 80만원 있다. 매월 20만원씩 내 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월세를 제때제때 낼 것인가? 이게 의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월세 제때제때 못 낸다. 그러면 세입자도 죽고 상가 소유자도 죽는 겁니다. 상가는요 금리가 낮아져야지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4% 이자를 받으면요 3억을 땡겼을 때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가 벌어야지 비로소 이득인데 네. 그 2억을 투자했잖아요. 네. 2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20만 원이에요 매번. 그럼 손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상가 손절하겠죠. 손절료. 그런데 2억을요 은행에 넣어보세요. 5%입니다. 1년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원. 1년에 1000만원이면요, 한 달에 얼마예요? 약 80만원입니다. 80만원의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네. 상가 투자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요. 상가 매수인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금리 인상의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아파트 투자하세요. 괜히 목돈 모았다고 상가 투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로 갈 경우는 괜찮죠. 네, 왜? 다음 호구한테 넘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상가에 누가 미쳤다고 매수를 합니까? 안 그래요?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출이 쉽게 되고요. 탁상 감정으로 대출 이파이 되고 저금리 기조 유동성 있을 때는 올랐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1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네.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금리를 보세요. 역대 금리. 이게 안 나오나? 잠깐만요. 자, 역대 기준금리가 여기서 나오나? 이게 그냥 월별로 나오는데요. 네. 요게 18년도부터 밖에 안 나오네요.
네, 그전에는 없었나? 네. 18년도에 1.5%잖아요. 1.5%. 네. 이때나 투자 가능하지. 네. 이때나. 자, 1점이 0.5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이때나 투자 가능하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지금은 꼬마 빌딩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보다 더 비싸게 2배 올랐습니다. 2배. 그럼 뭐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2배가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세종시를 볼게요. 세종시. 자, 10단지 더샵 39평 보세요. 이때 2017년도에 3억 6천이에요. 3억 6천. 몇 배 갔어요? 네. 300% 갔습니다. 300%. 네. 자, 15억에서 네, 지금 4억이 빠졌어요. 15억까지 갔다가 4억이 빠집니다. 10억이에요. 4억 2천. 몇 프로 빠진 거예요? 30% 빠졌죠. 네. 그런데 뭐 세종시야 워낙 이때는 너무 저평가된 구간이었으니까. 네. 그렇다 치고 자,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더 늦게 입주한 아파트를 볼게요. 요거 2014년도 입장 볼까요? 센트레비 4단지. 네. 요런 거 2019년도 10월 달에 자, 2억 7,550입니다. 이게 115%, 120% 올라갔죠? 120% 올라갔어요. 네. 2배가 올라갔던 거죠. 3억 3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32% 오른 겁니다. 2019년 대비해서. 자,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어요? 40% 정도 빠졌습니다. 2배 올랐는데 2배 올랐죠? 40% 떨어집니다. 네. 꼬마 빌딩 이렇게 안 될 것 같으세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왜?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자, 그리고 배우사님께서 투자자가 아니라 살면서 장사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위험해요. 네. 물론 내가 장사하면서 내가 그만큼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들한테 뭔가를 더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논리로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상가 가격 폭락했다고 아직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죠? 그러면 그게 폭풍전야예요. 폭풍전야. 기다려보세요. 지금 실물 경기 위축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네. 기다리시면 상가도 가격대가 더 떨어져가지고 좋은 가격대가 옵니다. 네. 와요. 자, 조현숙님께서 상가 부가가치세 내야 하고 의료보험, 연금 또 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상가에 대한 환상 저도 있어요. 나중에 상가 여러 개 갖고 있다가 그냥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 살아야겠다 라고 할 때는 상가에 대출 한 푼도 없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대출 한 푼도 안 끼고 상가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몇이나 될까요? 없잖아요. 네. 자, 소희님께서 비가 빌딩 내놨다가 걷어들었다는데 제 생각에 피똥 싸고 있다고 보면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워낙에 비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자에 본인이 뭐 활동하는 만큼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김성호님 반갑습니다. 김성호님께서 약사이파크 매수했는데 더 내려갈 것 같네요. 왜 매수했죠? 지금요? 올해 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오창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김영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클라우저님 네 감사하고요. 갈차님 반갑습니다. 한효님 반갑습니다. 민사님 반갑습니다. 부산 덕천 하나포레는 어떤가요? 부산 직업 아니라 했잖아요. 네. 기다리세요. 네. 자, 차라리 민서님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중에 에코 델타 시 때 그거 하나만 보세요. 네. 초보아드님 네 반갑습니다. 에이진님 반갑고요. 또로롱님 네 반갑습니다. 버퍼리남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주님 반갑고요. 네. 목표치는 24년 금리 확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자, 팀님 반갑습니다. 배짱이님 반갑고요. 최고진님 반갑습니다. 자, 고점 대비 1억 7천 정도 빠진 금액이라 사뿐네요. 이렇게. 최근에 샀어요? 좀 더 기다리시지 그랬습니까? 네. 소희님께서 이병헌이 빌딩 팔고 나온 그 사람 뒤엔 전문 부동산 고수가 있다는 설 이렇게 하셨고요. 그분 아니에요? 그 중개사 사칭하다가 걸리신 분 그분 아니에요 혹시? 잘 모릅니다. 네. 자, 배짱이님께서 선생님 혹시 성남 산성현 포레시아 어떨까요? 자, 입지만 말씀드릴게요. 산성현 포레스티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산성현 포레스티아. 세대수가 4089세대. 2020년 7월 달에 3년 차고요. 자, 34평 기준을 보면은, 네. 자, 2017년 8억대였다가 뚜두둑 올라갔다가 또 14억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10억대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자, 축소를 하면요 산성역이 있어요. 8호선 이렇게 있고, 또 좀 더 축소를 하면요 구성남이에요. 수진, 네 중앙, 상대원 요렇게 있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요 판교입니다. 네, 구성남 입주가 많아요. 뭐 이편산, 금빛, 그랑매점 보세요. 자, 11월달 지금 이제 입주가 시작됐죠. 네, 6억 9,500도 이렇게 나왔네요. 23평이. 뭐 지금은 분위기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23년 중반은 되어야지 사람들이 금리에 적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폭락하는 가격대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손님들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적응을 하고요. 취득세 중과 완화되고 뭐든지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시기가 좀 이따 온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도권은요 3기 신도시라는 대학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히 지방광역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수도권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실거주면 다릅니다. 실거주는 다른데 일단은 내년 중반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자, 그리고 오중 608님 반갑습니다. 네, 김연아님 반갑고요. 네, SA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당정 안심 전환 대출이 내년부터 집값 9억까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6억까지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9억까지 더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6일 1호에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자,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10조 원에 12조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네. 자, 이렇게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9억까지 간다? 그럼 수도권에서도 좀 더, 목숨줄 연명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네. 근데 이제 KB 시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9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나라신이네 반갑습니다. 네, 비자님 반갑고요. 네, 열공모더님 반갑습니다. 비자님, 지금은 혹시 몇 시인가요? 아침인가요? 네. 버퍼링라님, 서울 2.5배 올랐는데 서울 규제 푼다고 하는 미친 전문가들 수두룩하더라고요. 네. 자, 서울 2.5배. 근데 아마 노도광이나 서울 외곽 지역은요 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그런 규제에서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비자님께서 아침 5시 13분이에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서머타임 해제돼서 네, 일요일 아침 05시 13분. 아이고, 타국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저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봤는데 참 이게 이 타국에서 참 이게 외로움. 근데 뭐 가족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인종들 다인종 중에서 내가 동양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서러움이 있어요. 네, 참 저희가 잘 이해합니다. 네, 비자님, 그거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차츰차츰 이야기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한지 이제 3년 6개월 이제 곧 있으면 4년이거든요. 4년인데 한 10년차 되면요 제가 점점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 참 이게 니하오, 네, 니하오,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나 뭐 미국인들, 서양인들은요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인인지 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양키 같은 경우 뭐 유럽이건 저 같은 경우 유럽이나 뭐 미국인이나 남미나 다 구별을 하지만은 처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 쪽 계통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안 그래요? 네, 이렇게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주연님께서 DSR 완화 언제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DSR 완화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바젤3 협약 때문에 금융 규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DSR이 아마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정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DSR 풀 수가 있습니다.